흑수저 출신의 카페 아르바이트생이었던 앤드루 윌킨스는 36살의 억만장자가 되었다. 그는 어떻게 어린 나이에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 나는 거인에게 억만장자가 되는 법을 배웠다라는 책은 찰리 먼거, 워런 버핏, 스티브 잡스 등 거인들의 성공 법칙을 모방해 1억 천금을 얻은 남자의 인생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다. 그는 부자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돈 버는 방법과 인간관계의 원칙을 동시에 보여준다. 과연 돈만 있으면 행복할까? 앤드루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단언한다. 억만장자가 되자 불안감은 더욱 커졌고 결국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억만장자가 말하는 만족스러운 인생이란 무엇일까? 오늘은 진정한 행복과 자유에 대한 인생의 진리를 담은 책, 나는 거인에게 억만장자가 되는 법을 배웠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앤드루는 어린 시절 가난했지만 부유층 마을에서 살았다. 자식들에게 물질적인 혜택을 주고 싶은 아버지의 욕망 때문이었다. 러시아의 소설가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다. 행복한 가족은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족은 제각각의 이유로 불행하다. 부모님은 돈 때문에 자주 싸웠고 바쁜 일 때문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아버지는 부와 성공에 관한 책도 많이 읽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실천에 옮기지 않았다. 앤드루를 억만장자로 만들어준 첫 번째 전략은 거인의 방법을 훔치는 것이었다. 앤드루는 부자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성공하는지 탐색했고 12살에 첫 번째 회사 뉴트릭스를 창업했다. 이 사업은 노인들에게 컴퓨터 사용법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이때 앤드루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었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었다. 앤드루는 욕구 그 자체가 사업 기회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대학을 중퇴하고 컴퓨터에 대한 흥미를 살려 웹사이트 디자인을 시작했다. 이것이 세계 최고의 디자인 에이전시 메타랩이 탄생한 순간이다. 모든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이상한 우주의 기운이 있었는지 사업은 순식간에 상승세가 시작되었고 곧 전 세계에서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리고 경험이 부족해 자신이 탐욕스럽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회사 성장과 함께 직원들 모두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지 못했다. 소규모 월급 인상으로 그들의 불만을 잠재웠고 자신은 쇼핑에 중독되어 물쓰듯 돈을 썼다. 그리고 곧 인간의 마음은 본래 감사할 줄 모르며 이미 가진 것에 쉽게 적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른다. 즉, 행복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빨리 뛰고 더 많이 사야 한다는 것이다. 때는 2008년. 앤드루는 사업에 몰두하느라 세계 경제 상황에는 신경을 쓸 틈이 없었다. 그래서 주택 시장이 흔들리고 월스트리트에서 전해지는 불길한 징조를 쉽게 무시했다. 대기업들은 경제가 무너지자 메타랩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수만 달러의 월 수익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것이다. 그는 1년 동안 거의 감자만 먹으며 버텨냈다. 뭐든지 올라가는 것은 떨어질 수도 있으며 저축하고 투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앤드루는 부와 성공에 관한 책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바로 가장 혁신적이고 파괴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는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다는 믿음이었다. 자신이 어떤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그 문제를 해결해주면 사람들이 그 대가로 돈을 낸다는 것이다. 앤드루는 수많은 사업에 실패할 때마다 무언가를 배웠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사업에 모든 것을 투자하지 말고 각 실수에서 얻은 교훈을 모든 일에 적용하는 것이었다. 즉, 사업의 성공이나 실패가 다른 사업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비즈니스의 기술들은 강의실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본능적 감각을 키우고 다른 사람들의 단점이나 이상한 습관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앤드루를 억만장자로 만들어준 두 번째 전략은 싫어하는 일을 그만두는 것이었다. 메타랩의 화려한 성공 이후 그는 모든 것을 관리해야 하는 바쁜 삶을 보냈다. 앤드루는 샤워할 때나 산책할 때
항상 훌륭한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하지만 더 이상 과거에 가지고 있던 열정은 없었다. 특히 경영에는 흥미가 없었다. 그래서 친구 마크와 은행 직원 크리스를 고용했고 그들에게 회사의 운영을 맡겼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회사는 앤드루가 없어도 잘 돌아갔다. 앤드루는 자신이 임명한 CEO들이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비록 금전적 손실이 따르더라도 그들이 실수를 통해 배우도록 했다. 이러한 실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CEO들을 더 뛰어난 경영자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 변하기 시작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는 것이 회사를 운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억만장자 찰리 멍거는 이렇게 말했다. 항상 역으로 생각하라. 멍거는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떠올리는 일이 훨씬 쉽다고 했다. 이것은 싫어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피해 삶을 최적화해 나가는 방식이다. 멍거의 접근 방식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이어진다. 그는 기업을 분석하는 것이 인간의 행동과 심리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앤드루는 브라이언이라는 기업가를 소개받았다. 그는 회사 운영에 탁월한 전문가였다. 앤드루는 그의 도움으로 28살에 40억을 벌었고 고급 스포츠카를 구입하고 여행을 다녔다. 하지만 이런 라이프 스타일의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일시적인 도파민에 중독되어 곧 비참한 상태에 빠졌다. 몇 달마다 차를 바꾸었고 점점 비싼 휴가를 가기 시작했다. 그 어떤 것에서도 처음 했을 때의 쾌감을 느낄 수 없었다. 그는 이러한 생활 수준의 업그레이드가 삶을 개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사실 그것들은 그 반대로 작용해서 일상적인 행복을 오히려 방해했다. 또한 브라이언이 몰래 고객들을 빼돌리고 메타랩의 경쟁 회사를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앤드루는 브라이언을 해고하면서 다시는 사람을 함부로 믿지 않기로 다짐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나빠졌다는 것이었다. 부자가 되고 나서 친구들과 놀러가면 항상 혼자 돈을 썼다. 그러나 이런 관대함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말았다. 친구들은 앤드루가 돈을 내지 않으면 구두쇠라고 비난했고 돈을 내면 자랑한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어떤 것을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면 자신도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지고 싶어 한다. 이것을 모방 욕망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기준으로 외적인 만족을 추구한다. 이 모방 현상의 문제점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욕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행복을 희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특히 불안감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더 취약하다. 프랑스의 어떤 요리사는 미슐랭 스타를 획득한 후 더욱 불행해졌다고 한다. 그는 레스토랑을 미슐랭의 기준에 맞추는 데 집착하고 별을 박탈당할지 모른다는 강박적인 두려움에 시달렸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일인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데 집중할 수 없었다. 그 요리사는 외부 평가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있었다. 앤드루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집에 불법으로 침입하는 사람과 미행하는 사람도 생겼고 사기를 치기 위해 다가오는 사람도 있었다. 그 누구도 부자가 되면 이런 일도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있었다. 화려한 차를 몰거나 인스타그램에 멋진 집을 자랑한다고 해서 누구도 감명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저 집이 내 거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한다. 앤드루는 후에는 무거운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개인 안전에 대한 위험과 인간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질투심들이 마음의 평화를 깨뜨렸다. 사실 앤드루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공원에서 아들의 그네를 밀어주거나 작은 텃밭에서 채소 기르기 등이었다. 하지만 이런 순간들은 점점 줄어들고 스트레스를 주는 업무 회의로 방해받고 있었다. 그는 수년간 매일 감사일기를 작성해왔는데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돼서 감사합니다와 같은 일상에 감사하는 메모들이 적혀 있었다. 앤드루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걱정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비싼 물건을 사는 일이 시간을 빼앗고 걱정을 증대시키고 말았다. 게다가 결국 이혼도 하고 말았다.
진부하기는 하지만 오래된 격언은 하나도 틀린 게 없었다. 당신이 소유한 것들이 결국 당신을 소유한다. 돈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었다. 앤드루가 만났던 대부분의 부자들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데 집착했다. 물론 모든 재벌들이 자신의 부를 과시한 것은 아니었고 정말 좋은 사람들도 많았지만 각자 자신만의 독특한 불만이 있었다. 앤드루는 아들이 대학에 입학해서 독립하기 전에 같이 보낼 여름이 겨우 13번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어떤 설문조사에서는 최고의 CEO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순서대로 나열해보라고 했다. 그런데 많은 CEO에게 가족은 우선순위 목록에서 3, 4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사업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릴 때 돈이 없었고 부모가 엄격했다. 부자가 조시 울프는 이렇게 말했다. 억울해야 출세한다. 대부분 부자들은 긍정적인 사람들이었지만 과거의 상처 때문에 억울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다. 세계 최고의 예술 작품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창조되는 경우가 많다.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과대망상이나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있는 인물들이 많다. 스티브 잡스는 태어나자마자 다른 집에 입양되었으며 오프라 윈프리는 어린 시절 심한 학대를 당하고 가출했다. 그들의 복잡한 삶은 극단적인 성격을 형성했고 이는 세상을 발전시키려는 끊임없는 집착으로 이어졌다. 자본주의에 의도치 않은 부산물은 스스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거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행복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쓸데없이 앞으로 나아가서 새로운 스트레스를 키운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마냥 좋을 것 같다고 말하지만 앤드루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에게 있어 돈은 부담을 주는 존재였고 아무런 기쁨도 느낄 수 없었다. 결국 남는 것은 공허함 뿐이었다. 앤드루는 이혼 후 만난 여자친구와 피터 싱어라는 철학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피터 싱어는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철학자다. 5억 달러면 11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 그 돈으로 초호화 요트를 구입하는 사람은 과연 나쁜 사람일까? 앤드루는 이러한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해 오래된 친구 데릭을 만났다. 그는 음악 회사를 설립한 후 엄청난 돈을 받고 회사를 팔았다. 하지만 자신의 재산을 전부 기부했다고 했다. 그에게 중요한 건 자유롭게 음악을 하는 즐거움이었다. 그는 정말 좋아하는 일만 하기에도 인생은 짧다고 했다. 많은 부자들이 작은 집에서 소박하게 살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앤드루는 메탈랩 시절에 옛 동료도 만났다. 그는 회사 설립 초기에 앤드루의 부하 직원이 되어 회사를 크게 성장시켰지만 앤드루만 부자가 된 것에 불만을 토로했다. 앤드루는 예전에 같이 고생했던 다른 동료들도 자신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억만장자가 되자 앤드루는 자신의 우상인 워런 버핏을 만나게 되었다. 버핏은 욕망을 버리는 진정한 삶에 대해 이렇게 조언했다. 당신이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면 그들을 망쳐놓을 겁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은 있어야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돈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쓴 돈은 내가 번 돈의 1%도 되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사업을 할 겁니다. 하지만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은 기부할 겁니다. 그런데 혹시 자녀들이 원망하지는 않았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항상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교육했습니다. 나는 자녀들 또한 기부 활동에 꾸준히 참여시켰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기부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80대가 되어서야 그 방법을 깨달았어요. 버핏은 자녀들이 대를 이어 부를 세습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게다가 그는 사치스러운 삶을 살지도 않았다. 그의 돈은 모두 어려움이 처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일 예정이다. 전 재산을 기부한 것은 찰리 멍거도 마찬가지였다. 멍거는 90살이 넘어서도 배우는 걸 좋아했다. 워런 버핏을 만난 이후 앤드루는 여자친구에게 50년 동안 자신의 주식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했고 여자친구도 흔쾌히 동의했다. 무언가를 창조하고
원하는 삶을 설계하며 욕구를 충족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며 다른 사람이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돕고 몰입 상태를 경험하는 것. 결국 과정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앤드루는 부모님과 동생들에게 넉넉하게 돈을 주고 자신을 원망하는 옛 동료들도 정당한 노력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이제 그는 억만장자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기부를 통해 의도적으로 재산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결과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예상과 달리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여전히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으며 오히려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느끼게 되었다. 우리는 진짜 부자가 되고 싶은 걸까? 아니면 불행의 이유를 가난해서 찾고 싶은 걸까? 나는 거인에게 억만장자가 되는 법을 배웠다라는 책과 함께한다면 영상에는 미처 소개하지 못한 인생 역전 공식을 통해 진정한 부와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